이전 시간에 이어서 insert 커맨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입력해주는 그 같은 SQL문이 바로 insert 커맨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sert 커맨드는 앞에서 했던 select 커맨드와 동일합니다. 같은 객체이고요. 단지 그와 같은 속성에 대한 어떤 명칭만 다를 뿐이지 그 내부적인 사항들은 전부 다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속성 되어 있죠. insert 커맨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return 타입이 SQL 커맨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SQL 문입니다. 그렇죠? SQL 문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insert into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명을 명시를 해주고, 내가 넣고자 하는 그 값에 대한 컬럼을 이와 같이 명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대응되는 값을 이와 같이 이렇게 나열을 해주면은 하나의 SQL문이 완성이 됩니다. 이와 같은 SQL 인서트 문을 실행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동적 SQL문을 활용한 방법이 있고요. 동적 SQL문을 활용한 방법은 앞에서 우리가 셀렉트를 해본 것과 같이 외부로부터 그 값을 받아서 우리가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데이터셋에 그와 같은 그 데이터를 다 마련합니다. 즉 입력할 데이터를 데이터셋의 테이블에 다 넣어주죠. 그렇게 한 후에 무엇을 한다? 업데이트 하나만을 호출합니다. 그렇게 놓게 되면은 테이블에 들어있는 값과 MS SQL 값을 비교를 해서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값들을 업로드를 하는 또는 입력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볼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그 구성하는 방법은요,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실습을 목표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SQL문은요,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뭐냐면은 이와 같이 애들을 이용해서 매개 변수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매개 변수의 값을 넣어줄 때는 이와 같이 파라메터스 매개 변수하고 value를 통해서 값을 넣어주는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 SQL문을 실행해야 되겠죠. 실행했을 때 하나의 SQL문이 완벽하게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SQL문 실습을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듯이 example 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거고요. 앞에서 했던 이 테이블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그 내용에다가 조금 이렇게 추가되는 그런 형태이죠. 자, 그러면은 요거 소스 같이 보겠습니다. 소스를 보기 전에 먼저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실행을 하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름 짜장면이 할까요? 짜장면 나이가 몇 살, 10살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스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폼의 형태는요,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름과 나이에 대한 입력을 외부로부터 이 텍스트 박스를 통해서 입력을 받죠. 자, 그러면은 소스를 보겠습니다. 동적은 똑같습니다. 앞에서 했던 거 기본적인 형태 그대로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 눌렸을 때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와 같이 커넥션을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하고요. 그 다음에 insert 그 다음에 command 해서 new 해서 이제 SQL 문을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주죠. 그래서 insert into table 해서 number, name, age 그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valu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value 되어 있고 똑같죠.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좀 길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버튼을 눌렸을 때 SQL문을 만들어 줍니다. 그 타입에 대한, name에 대한 타입을 그대로 해주시고요. age는 12살, 3살 숫자죠. 정수형이죠. 그래서 SQL
db 타입해서 int 이렇게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age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를 통해서 그 값을 받고요. age 그 value 같은 경우에는 인테저 형태로 넣기 때문에 그 int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텍스트 박스의 내용을 박스의 텍스트를 int형으로 바꿔서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요. 뭐냐면요. 지금 나오는 이와 같이 우리가 설정한 SQL문이 이미 그 텍스트 박스 1이라든가 텍스트 박스 2로부터는 입력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버튼이 눌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요 문장 안에서 이미 SQL문은 완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완성된 그 SQL문을 이제 실행을 통해서 이제 MS SQL에 SQL문을 던져야 되는데요. 자, 요거를 하도록 해주는 이 커맨드의 명령 중에서 우리가 이전 그 강의에서도 우리 했던 건데요. execute non query라고 하는, 그렇죠? 이와 같은 그 메소드를 호출해 줍니다. 호출해 주게 되면은 insert SQL insert 커맨드 안에 있는 그 SQL문을 실행하게 되죠.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입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셋을 클리어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어댑터에서 fill해서, 그렇죠? fill해서 가져옵니다. 자, 가져오기 위해서는 select 문이 이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 밑에서 아마 그 폼 로드에서, 그렇죠? 폼 로드에서 이미 셀렉트 부분이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fill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미 fill을 통해서 폼 로드가 될 때 fill을 통해서 요 테이블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는 것까지 폼 로드에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이렇게 테이블을 통해서 그리드 뷰에다가 설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클로즈 해줬죠. 그 다음에 인서트 커맨드에 디스포즈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요 부분은 뭐 그렇게 요 부분은 그렇게 뭐 필요는 없긴 한데요. 아무튼 마이크로소프트의 강력한 프로그램은 뭐 이런 것까지 해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소스 상에서는 큰 뭐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개념을 다 잡고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그 SQL 인서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업데이트도 똑같습니다. 그냥 아까와 같이 일일이 그런 부분을 다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할 수 있도록 그 주도권을 줄 거냐, 뭐 이런 거 외에는 뭐 다를 바가 없죠. SQL 문을 정의를 합니다. SQL 데이터 어댑터에서 insert command pass에서 요와 같이 변수명에 대한 정의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데이터셋을 다루기 위해서 fill은 채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우리가 데이터셋에서 어떤 그 로우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테이블의 로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new row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했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데이터셋의 로우스를 통해서 new row를 통해서 로우를 생성합니다.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입력을 할 때는 그 테이블 안에 add라고 하는 이 부분에다가 이 로우를 넣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 new라는 여기에서 new를 통해서 위에 있는 요 레코드를 생성해서 넣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물론 이것을 하기 이전에 요 상태에서 요 new row를 생성했을 때 그 로우 안에, 데이터 로우 안에 우리가 넣고자 하는 그 내용을 텍스트 박스를 다 받아서 입력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안에만 넣어줬어요. 넣어주고 업데이트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아까 같이 실제 데이터 그 매개 변수의 어떤 값을 직접적으로 넣지 않더라도 이미 테이블 안에, 그렇죠? 이 new row를 통해서 이미 다 들어가 있죠. 하기 때문에 그 테이블을 비교를 해서 이제 데이터 입력을
MS SQL에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데이터셋의 변화를 SQL 문을 통해 실행함으로 여기 보세요. 직접적인 데이터 입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개 변수와 외부 입력을 직접 연결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요 매개 변수와 텍스트 박스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입력을 시켜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텍스트 박스에 대한 입력이 이 매개 변수에다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지는 않죠. 어디에다만 해줍니까? 우리가 그냥 레코드를 생성해서 그 레코드 안에만 넣어줬을 뿐인데 그 같은 입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헛갈리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여러분들 소스를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업데이트만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소스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소스를 에서 동적 SQL 문을 여러분들이 주석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업데이트 문을 위한 그 처리를 이렇게 코딩을 하면 되는데요. 폼 로드하는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뭐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인서트 커맨드를 다루는 방법만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자,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여기도 보면 인서트 커맨드 애들을 통해서 정의만 했습니다. 똑같이 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다르죠. 여기에서는 데이터셋의 테이블에서 new row를 해야만 하죠. 그렇죠? 그 테이블에서 row를 만들겠다 해서 만듭니다.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텍스트 박스 1, 2를 요 레코드에, 그렇죠? 데이터 row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 후에 어떻게 합니까? 테이블에다가 add를 통해서 row를 입력을 합니다. 추가를 한 것이죠. 그런 후에 어떻게 합니까? 업데이트만 불러줬습니다. 업데이트만 불러줬을 뿐인데 이미 로우에 요 데이터셋에 생성된 테이블 안에 생성된 새로이 생성된 이 레코드를 이제 MS SQL에 반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게 낫다라기보다는 앞에서는 그 직접적인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입력이 이루어진 반면에 업데이트를 이용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테이블에 이런 로우를 이용해서 데이터 로우를 이용해서 입력이니 갱신이니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주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반 서적에는 괜히 헛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리어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필을 통해서 다시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그 업로드된 거기 안에는 프라이머리 키가 있죠. 프라이머리 키가 있기 때문에 이미 프라이머리 키가 MS SQL에 입력된 순간 생성이 되고요. 다시 다운로드 받게 되면은 이제 그 값까지, 즉 아이디에 대한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값까지 다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출력해라 라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한번 실행해 보면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뭐 별반 다를 것이 없죠. 예, 제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그대로고요. 여기서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한번 또 하나 뭘까? 짬뽕 할까요? 아유, 배가 고프네요. 그렇죠? 짬뽕하고 짬뽕의 나이 32살, 그렇죠? 그래서 입력하게 되면은 여기 짬뽕 나이가 32살 이렇게 입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코드를 적절하게 쓸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대한 코드를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이건 뒤에 가면 좀 더 축약된 형태로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코드들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딜리트 커맨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딜리트 커맨드는 삭제이죠. 그래서 이것도 동적 SQL문과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이용한 그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딜리트 커맨드 여기 나오듯이 똑같습니다. 앞에서 봤던 SQL 커맨드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SQL문이죠. 그래서 SQL문을 통해서 삭제를 하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삭제를 할 것이냐. 그래서 회열문이 당연히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삭제 단계는요,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로 먼저 검색을 해야 되겠죠. 검색을 한 후에 그 키가 일치하면은 SQL을 이제 실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는 딜리트 요 부분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자, SQL 딜리트 실행 방법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쪽 SQL문 보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이용하는 법을 보되 우린 두 가지 코드를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쪽 SQL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고전적인 고전이라고 하면 옛날 방식 같은데 이 업데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보다는 조금 좀 이전 방식이긴 하죠. 하지만 좀 더 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부분 이제 조금 더 편리하게 좀 나온 형태인데요. 어떤 분은 이 동적 SQL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선호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SQL 문을 작성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뭐 from 테이블명, where id 그 다음에 이렇게 외부 그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그 정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파라미터 add를 통해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execute none 쿼리를 통해서 동적 SQL 문을 실행하면은 그것으로 삭제가 짱 되게지겠죠.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그 부분도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는 그대로 쓰시고 테이블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한 행을 삭제할 때 선택하게 되면 이 아이디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 아이디를 비교하기 때문에 선택한 행의 요 로우의 제일 첫 번째 요 값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값을 가져오는 것은 뭐 current row도 있고요. 그 다음에 selected row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그 값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소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는요, 앞에서 했던 그 입력과 동일하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 실제 동적 SQL 문에 대한 소스를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그래서 폼 로드에서 이미 데이터 테이블에 대한 그 기본적인 구조를 다 만들죠. 자, 그 다음에 동쪽 SQL 문 요거 사용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요. 보면요. 오픈합니다. 그 다음에 딜리트 커맨드를 통해서 SQL 문을 만들어주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한 그 파라미터에다 값을 넣어주죠. 자, 값을 넣어줄 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렇죠? 그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바로 넣어줬죠. 그리드 뷰에서 커런트 로우에서 셀에서 i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코드가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하나의 변수, 그래서 int 뭐 var1 뭐 변수를 하나 정해놓고 요 변수로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또는 지금 저는 이제 강의 때문에 요 글자를 크게 해서 그런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뭐 이 정도 길이는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한 내용들은 이제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execute none 쿼리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내용 지우고 다시 받고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를 보여줘라. 그 다음에 클로즈를 해줘라. 강력한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코드가 인서트 커맨드하고 그다음에 유사하고요. 그다음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단지 SQL문, 그렇죠? 요 부분에 대한 부분만 달라질 뿐이죠. 그러면은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짬뽕 짜장면도 이렇게 넣었죠. 하지만 실제 이름은 짬뽕 짜장면 이건 없겠죠. 그래서 짜장면 제가 삭제해 보겠습니다. 삭제. 그렇죠. 이렇게 되죠. 예. 짬뽕, 예. 삭제. 예. 이렇게요. 라면, 삭제. 예. 이렇게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동종 SQL문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셋을 이용한 업데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내용 똑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내용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그쵸? 다를 바 전혀 없죠. 그럼 소스 바로 보겠습니다. 요거를 주석 처리를 해놨는데요. 요거를 제가 풀고요. 풀고, 제가 위에 거를 주석 처리를 하고요. 볼게요. 먼저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선택된 그 그리드의 로우의 아이디를 알아야 됩니다. 즉, 그 정수 값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여기에 나오듯이 밸류를 통해서 아이디 값을 가져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ew를 통해서 그 다음에 SQL문을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통해서 SQL에 사용한 아이디에 대한 것을 정의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하죠. 필터를 만듭니다. 필터요. 그래서 아이디하고 내가 입력받은 그 아이디가 같으냐 해서 하나의 구문, 이걸 만들죠. 만들고, 그 다음에 셀렉트를 테이블에서 셀렉트를 통해서 그것만 걸러냅니다. 그 로우만 찾아내는 것이죠. 이렇게 찾아내는데, 지금 뭐 여러 개도 될 수는 있긴 하지만, 지금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의 마스터 테이블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find row에서 제일 첫 번째 거. 그래서 delete를 해줘라. 라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딜리트 됐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쵸?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면은 그 테이블에서 그 로우가 지워진 형태로 마킹이 된 거죠. 지워진 형태라고 하는 마킹이 된 형태로 업로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뭐 다시 받아도 되고 그냥 출력을 해줘도 뭐 무관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냥 다시 한번 받아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출력하게 되면은 아까와 동일한, 그렇죠? 동일한 형태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김수지다. 그러면 삭제하게 되면 이렇게 삭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 또는 뭐 이와 같은 오늘날의 대부분 프로그램들은요, 그 내용들이 이렇게 고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또 유사하게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디자인 해놨죠. 만약에 할 때마다 인서트 다르고 딜리트 막 새로 다른다고 하면은 그걸 누가 배워서 프로그램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억하기 쉽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커맨드까지 한번 볼게요. 예, 그리고 10분 쉴게요. 자, 업데이트 커맨드 똑같습니다. 업데이트 커맨드 수정이죠. 그래서 요 SQL문은 이렇습니다. 업데이트 테이블이고 셋다운 컬럼,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컬럼 해주시고 매개 변수 넣고, 그 다음에 일단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where 이후에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기본 키로 검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SQL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쪽 SQL문 작성도 똑같습니다.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죠. 뭐 별반 다를 바도 없고 제가 설명할 내용도 별로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한 매개 변수에 대한 정의를 파라미터 add에서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행할 때는 execute none 쿼리를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업데이트해서 현재 이름과 나이를 같이 바꾸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쪽 SQL문 보고요. 바로 뒤에서 업데이트 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스 같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폼을 로드하는 부분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폼을 디자인할 때 디자인한 내용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뭐 데이터 그리드 하나 올려놓고 이름, 나이 입력받을 수 있고 수정 버튼 뭐 이 정도 하나 해줄 수 있죠. 예,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코드가 중요한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코드가 거의 뭐 반복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오픈, 그렇죠? 딜리트, 그 다음에 파라미터 정의, 요거에 대한 정의 해주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값을 이제 그리드 뷰로부터 보면은 요거죠. 여기서 이렇게 봤죠. 예, 여기 봤습니다.
그 그리드 뷰의 제일 첫 번째 여기서부터 아이디를 받고요.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죠. 예, 넣어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execute non query. 그렇죠? 그래서 요것을 통해서, 완성된, 부분을 실행해 줍니다. 클리어 해주고요. 필 다시 받아주고요. 화면을 출력해주고, 클로즈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프레임까지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뭐 이렇게 실행이 되죠. 예, 여기 상태에서 뭐 홍길동을 주겠다. 홍길동. 그래서 요 이름을 뭐 짜장면. 짜장면 먹고 싶네요. 뭐 30살이다. 이렇게 해서 홍길동을 주겠다면 짜장면, 홍길동이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주석 처리해 놓고요. 제가 소스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업데이트 한번 볼게요. 업데이트도 뭐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반복되는 형태인데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아이디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SQL문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까지 해줍니다. 그 외에는 한 것이 없죠. 자, 그 다음에 테이블에서 데이터셋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셋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에서 셀렉트를 통해서 그 로우, 레코드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이건 마스터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을 찾은 것을 삭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셋을 어떻게 합니까? 업데이트를 호출해 줍니다. 그러면 테이블 안에 뭐 하나 날라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이제 MS SQL에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받았습니다. 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다시 받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출력하게 되면은 아까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부분들은 이 부분이죠. 그렇죠? 이 부분만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여기 매개 변수에 대한 직접적인 입력이 아니라 테이블 안에 있는 레코드의 변환, 즉 데이터 로우에 대한 변화로 이 수정이라든가 여기까지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 지금 업데이트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SQL 커맨드 한꺼번에 다루기,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우리가 다룬 내용들은 이제 단편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select라든가 insert라든가 update, 뭐 delete 해서 요것들을 따로따로 좀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하나의 어댑터 안에 다 설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어댑터 안에 다 모으면 됩니다. 모아서 한 번만 딱 셋업을 해놓으면은 우리가 필과 업데이트를 호출만 해도,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만 변경을 줘도, 데이터셋에 있는 테이블의 내용만 변화를 줘도 이와 같은 부분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볼게요. 그래서 앞에서 왜 띄엄띄엄 다 해놨냐, 이게 단발적으로도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간편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SQL 커맨드를 설정하는 설정 방법은요, 지금 어댑터 SQL을 설정을 모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SQL 커맨드를 모아서 지금과 같이 다 일일이 코드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뭐 코드 양도 많고 좀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SQL 커맨드 빌더라는 그런 라이브러리, 유틸리티 클래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용하면요, 앞에서 했던 우리가 다 코드를 작성했던 그 부분에 대한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이 SQL 데이터 어댑터 안에 슉 집어넣어 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월하죠. 예. 자, 하지만 이것을 이용할 때 약간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의 테이블만 읽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개의 테이블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데이터셋에 4개의 테이블이 있는데 이 4개의 테이블을 커맨드 빌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각각 업데이트 한다고 하면은 커맨드 빌더의 개수는 몇 개가 필요합니까? 바로 4개가 필요하겠죠.
예, 그런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인된 쿼리 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안 되는 거죠. 자동 생성 코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힘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뜻 봐도 그렇듯이 기본 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각각 테이블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커맨드 빌더를 통해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QL 어댑터를 생성할 때는요, select 문을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select 문을 내부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뭐라고 할까요? 최적화는 조금 안 되어 있지만 커맨더를 이용하게 되면, 빌더를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손가락의 노동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타로 인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커맨더 빌더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과정 안에 커맨드를 모두 설정하는 거요. 그 다음에 필과 업데이트를 사용해서 데이터셋을 처리하기 때문에 데이터셋을 사용하게 되죠. 실습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아 처리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입력, 수정, 삭제, 새로 고침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은 데이터 MS SQL 내용들을 그냥 가져와서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셀렉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보되 요거는 앞에서 했던 소스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하나를 띄워 놓으시고 카피 페이스트를 해서 이제 사용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아 처리 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내용들, 입력, 수정, 삭제, 그다음에 조회, 요 네 가지를 다 따로따로 했던 것을 한데 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코드를 일부러 다 치지 마시고요. 앞에서 했던 그 소스의 일부를 여러분들이 복사를 하셔서 붙여넣기 식으로 하시되, 붙여넣기 하실 때 주의하실 점, 그렇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들이 같이 딸려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유의를 하시면은 쉽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듯이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앞에서 했던 그대로 기본적인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폼 로드 할 때 폼 로드 한번 볼까요? 폼 로드도 똑같습니다. 다를 게 전혀 없죠. 하지만 뭐 하나 추가됐습니까? SQL 커맨드 init라고 하는 이 같은 그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앞에서 개별적으로 다 했던 거를 다 복사했습니다. 복사해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select 있고요. 그 다음에 insert 있고요. delete 있고요. update 있고요. 해서 그런 내용들 정의 부분 이렇게 복사해서 그대로 넣습니다. 이게 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업데이트와 데이터셋의 변화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이제 요 SQL문이 적절하게 호출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입력 한번 보겠습니다. 입력에서도 보면은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레코드를 채우고요. 테이블을 채우고, 그 다음에 new 롤을 통해 생성하죠. 그 다음에 입력을 받습니다.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앞에 쓴 코드 그대로죠. 예. 그 다음에 필과 이것을 통해서 화면에 출력을 해줍니다. 다를 게 전혀 없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반 여러분들 서적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헛갈리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 저희가 책도 여러 권 이렇게 참조를 해봤는데 헛갈리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데이터베이스 부분들을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강의에서 명확하게 얘기하니까 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해서 요것을 해보면은 그에 대한 동작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정도 한번 볼게요. 수정도 앞에서 했던 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수정하기 위해서는 아이디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채우고, 그 다음에 찾아라, 그렇죠? 찾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하고 필하고 끝.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삭제도 똑같죠. 그렇죠? 아이디 찾고, 그 다음에 한번 화면에 출력해보고 해놓고, 이거는 안 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테이블에서 셀렉트 하는 거, 요것만 좀 다르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이디로 셀렉트를 하고, 그다음에 지워라. 그 다음에 업데이트하고, 필하고, 이렇게 해서, 끝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고침.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냥 읽어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습니까? 필만 해주면 되죠. 예, 필만 해주고, 뿌려주면은 데이터베이스 MS SQL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화면에 호출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커맨드 빌더까지, 모아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봤고요. 요거까지 한번 볼게요. 조금 시간이 조금 하긴 한데, 그 다음에 커맨드 빌더까지만 좀 보면은 좀 이해가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커맨드 빌더는요, 지금 여기 나오듯이, 앞에서 했던, 여러 가지 커맨드, 이 부분요, 그렇죠? 커맨드에 대한 그런 SQL문에 대한 부분이 조금 코드로서 일일이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쉽게 해주기 위한 하나의 유틸리티 클래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조인이 없는 일반적인 SQL문 유틸리티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이것은 MSDN에서의 해설입니다. 참 잘 되어 있는데요. 연결된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셋의 변경 내용을 조정하는데, 그렇죠? 조정하는데 사용되는 단일 테이블의 명령을 어떻게 한다? 자동으로 생성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MSDN에서 이거 기계어 번역을 했는데 그런 대로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동으로 생성한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봤던 요런, 그렇죠? 제약사항이 조금 있죠. 그래서 요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명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성자에서 어댑터와 빌더를 이와 같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셀렉트 부분을 한 번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어지고, 그 다음에 데이터 어댑터만 해줬을 뿐인데 그게 관련된 SQL문이 다 생성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요기에 대한 소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그 실행 파일의 내용하고 똑같기 때문에 소스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테이블 하나당 빌더 하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빌더 하나 했습니다. 왜 데이터셋에 지금 현재는 테이블이 하나밖에 하나만 설정해서 쓰기 때문에 빌더 하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폼 로드에서 쭉 나옵니다. 그렇죠? 나오는데 요 부분은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이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어댑터를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셀렉트 부분을 한번 해줘야 되고요. 데이터셋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빌더는 한 번만 해주면 되죠. 앞에서도 모아 처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에 대한 SQL문을 한 번만 셋업을 해줬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게 답니다. 앞에서는 길게 했던 것이 요 한 문장으로 완전히 끝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기본키가 없는 테이블에 대해서 기본키 정도 하나 해준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하나 해주고요. 요거 한 문장만 했을 뿐인데 앞에서 했던 장황한 그 SQL의 커맨드에 대한 부분이 끝났습니다. 필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 그리드 뷰에 호출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입력은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해줬고요. 수정도 어때요? 똑같죠? 앞에서 했던 거. 그 다음에 삭제도 똑같고요. 새로 고침도 똑같습니다. 뭐만 달라졌습니까? 앞에서 했던 SQL 커맨드 init가 없어지고 요 문장 하나만 포함됐을 뿐인데도 그와 같은 업데이트, 그 다음에 딜리트, 수정, 삭제, 조회가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행을 해보면은,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뭐라 할까요? 여기 두 번째 있는 짜장면을 짬뽕으로 고치고 싶다. 그럼 짬뽕,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짬빵, 짬뽕 해서 요거를 50으로 고치고 싶다.
그래서 수정하게 되면 짬뽕 50 이렇게 고쳐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 고침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니까 그 데이터베이스 MS SQL에 있는 거기에 있는 데이터도 이렇게 변경되어서 처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쭉 달려왔습니다. SQL문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방법, 그 다음 비연결형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막판에 그와 같은 장황한 문장의 그 SQL문을 딸랑 한 줄로서 처리하는 거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다 한번 해보셔야만 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적절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를 붙여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습까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처리가 있는데요. 요거는 또 10분 쉴까요? 네, 10분 쉬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